네, 안녕하세요. 이제 라따뚜이 어떻게 다들 한번 보셨나요? 네, 지금 충분히 그 읽어보시고 생각을 할 시간을 들이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 밀려 있는 거를 하다 보니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자, 라따뚜이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재밌죠. 재밌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커피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라따뚜이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모두 다 보셨죠? 2007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요즘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된 라따뚜이의 모습인데 언뜻 보기에 뭐 마치 뭐 피자라든가 뭐 이런 숲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얘를 이렇게 각지게 썰어서 막 휘어줍는다 그래갖고 어휘에 보면은 뚜이가 이렇게 젓는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 채소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는 향미죠. 고기가 없다? 감칠맛이 없지요. 기름이 좀 없죠. 다 야채예요. 물론 이제 식물에 정유가 있어서 부드러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고기가 없어서 감칠맛이 톤 다운되어 있고 단맛이 막 감돌기보다는 산미와 함께 이렇게 북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향미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우리 향수에서 그 그라스 지방이라고 라벤더가 많이 나오는 그 허벌한 지역 말씀드렸을 때 그 프랑스의 남부 바로 니스 그라스 이쪽이 다 프로방스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지, 호박, 피망. 이제 핵심 자료는 역시 토마토가 될 것이고요. 언뜻 저거를 보고 이탈리아 음식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뭐 지중해 접하고 있으니까 아주 먼 연안으로 가면 비슷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뭉근히 끓인다라는 얘기는 펄펄 끓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서서히. 아마도 추정컨대 야채이기 때문에 펄펄 끓이게 될 경우에 질감도 좀 떨어질 것이고 또 하나 제일 큰 것은 비타민 뭐 이런 종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채소를 한 번에 넣어서 익히기도 하고 각각 따로 익혀서 섞기도 하는데 뭐 오래된 음식 같지는 않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18세기 경부터 그러니까 1700년도부터 이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07년에 제작되고 2008년에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라따뚜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라따뚜이는 영어가 생소해서 귀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따지면 김치볶음밥 이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속의 이 장면들을 잘 보면 이 어린 시절에 음식을 먹었던 이게 이제 이고의 기억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의 귀여운 에밀 쥐지요. 이 쥐가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이 쥐가 레스토랑에서 숨어서 지내는데 여기 링긴이라고 하는 셰프의 모자 속에 숨어서 음식 맛을 다 내준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 대화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미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각, 감각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나 의미를 얘기하는 그 대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츰차츰 개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언뜻 봐도 아, 저거는 향미를 다루고 있는 거구나라는 대목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레미 세양지죠. 에밀은 이제 레밀의 형입니다. 이제 레미만이 절대 미각을 갖고 있고 이제 쥐예요. 그 레미의 형은 맛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지만 이제 맛에 대해서 눈 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미각 레미가 얘기합니다. 부드럽고 짭짤하면서 달콤해. 먹어보면서. 자, 이건 맛이죠. 근데 오크 향이 나는 고소함이 있다. 나무에서 비롯되는 그런 고소함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에밀이 얘기해줘. 고소함이 느껴져?
못 느끼겠어? 눈을 감아봐. 왜냐면은 집중력이, 시각이 자극되는 동안에는 다른 감각이 집중력을 갖지 못하니까 시각을 차단시키고 후각과 미각에 집중해봐. 그랬더니 에밀이, 형이, 와, 그래.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달콤, 아삭, 아삭은 질감이죠. 달콤, 맛입니다. 끝맛에 약간의 산미가 있어. 이제 맛의 스펙트럼을 좀 보고 있어요. 그죠? 이제 둘을 함께 느껴봐. 하나하나 느끼지 말고 걔들을 조합해봐. 아, 그래? 조합했더니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뭐 고소함 때문에 뭔가 느껴지는 긍정적인 기분이 좋아지는 표정을 보고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했더니 아마 고소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에밀이 얘기하죠. 이런 시원한 느낌의 경쾌한 느낌의 산미 때문일 수도 있어. 레미가 얘기합니다. 맞아.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훌륭한 맛들이 무한히 조합되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이 창조되는 걸 상상해봐. 이게 지금 쥐들의 이야기인데, 이 대사를 쓴 사람이 특히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커피 향미를 그 바라보는 우리 커피 애호가나 탐구자들한테 참 좋은 의미죠. 우린 개별적인 맛들을 갖다가 포착해내는데 애를 씁니다. 이제 그거는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커피가 왔을 때 어로마를 맡고, 그다음에 입으로 들어왔을 때 어시드티, 그다음에 바디 플레이버를 보고 목 뒤로 넘긴 뒤에 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트를 보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은 그런 낱개의 하나하나의 맛들을 통합시키면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3, 4, 5, 6, 7, 8도 될 수 있다. 맛과 맛이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대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합이 이루어져서 무한대의 맛들, 향미들, 느낌들을 갖다가 우리를 북돋운다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밸런스가 맞아야죠. 이제 어떤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밸런스가 깨지면 컴플리케이트, 복합미를 느낄 수가 없고 멀티 레이어드, 층층이 쌓여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문으로도 한번 즐겨보시고요. 여기서 salty sweet이라는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테이스트 문장 중에서 한번 이 의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에밀의 얘기 중에 sweet, crisp, slight tang on the finish 할 때 crisp이라고 하는 것은 brightness입니다. 경쾌함.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본 첫 번째 넘버 원 이 문장은 맛과 맛을 조합한다라는 것이 바로 크로스 모달 인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이 우리가 적분하다, 인티그랄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합시키다. 그러니까 문장에 보면 olfaction, 후각과 그다음에 미각, 거스테이션이 통합되어서 새로운 정체성. 이게 곧 뭐죠? 플레이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향미라고 하는 것이 후각, 코에서 느껴지는 바, 미각, 입에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죠. 촉감. 촉감까지 합쳐서 이제 플레이버가 되는 건데,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 모두 다 이제 다 대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미각도 결국은 대뇌에서. 자,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플레이버, 향미라고 하는 정체성이 새롭게 나오는 것도 역시 대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콜텍스. 커피 공부를 하시면서 뇌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하지만 지레 겁먹지 마시고 향미와 관련돼서 나오는 뇌의 용어들은 대뇌피질, 그죠? 변연계, 그다음에 해마, 편도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변연계라고 하는 것은 해마와 편도체를 합치는 콜텍스, 대뇌피질을 하나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향미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게 대뇌, 해마, 장기기억, 편도체, 정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우리의 감각을 처리하는 것은 대뇌입니다. 대뇌, 소뇌, 중뇌, 간뇌, 뇌간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죠? 우리 뇌는 큰 뇌가 있고 그 밑에 작은 뇌가 있어요.
큰 뇌와 작은 뇌 사이가 뇌관, 요 뇌간, 뇌 사이란 뜻이죠. 요 뇌간의 중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향미를 기억하고 정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모두 일단은 대뇌, 대뇌에서 정보가 스파크가 팍팍팍 하는 건 겉면이니까 피질이죠. 대뇌 피질. 거기에 해마는 저 안에 들어있는 장기 기억을,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편도체는 정서를. 그러니 앞으로 커피 향미를 묘사한다, 정서를 느낀다 그러면 대뇌피질, 우리 그 시스템을 해마와 편도체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해마와 편도체의 그 시스템을 림빅 시스템, 그래서 변연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향미와 정서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 대뇌. 대뇌 중에서도 모든 이런 전기 신호는 다 피질, 겉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에는 구조이고 거기선 정보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질, 겉피질 말고 다른 데 또 뭐가 있어? 없습니다. 그 대뇌를 얘기할 때 정보 처리는 피질이다. 그 대뇌 쪽 안에 해마, 그 속 안에 장기 기억, 저장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편도체는 정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해마는 장기 기억이죠.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억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매치시키죠. 예를 들어 1, 2, 3, 4, 5를 할 때 1에다가는 딸기를, 2에다가는 뭐 수박을, 거꾸로 됐네요. 딸기, 수박 이런 것들을 막 외우라고 할 때 딸기는 1번, 수박은 2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죠.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서 장기 기억에 오래 기억되게 하려고 할 때 이 장기 기억이 되는 공간이 해마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서적이나 아니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매치시키는 것이 바로 편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다시 똑같이 감각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합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램이 그 절대 미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Each flavor is totally unique. 각각의 플레이버들이 전체적으로는 참 유니크, 독특해. 어? 모든 맛들이 각각 독특해.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 감각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combine, 결합돼. one flavor with another. 다른 맛들과 이 맛과 이 맛이 결합이 되면 and something new 있어. 아주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액션으로 보여주죠. 치즈를 한 입, 딸기를 한 입 딱 베어 먹으니까 치즈를 먹을 때와 뭐 치즈의 느낌이 있겠고, 그런데 치즈를 먹고 거기다가 또 다른 속성의 딸기를 먹었더니만 와, 머릿속에서 그냥 막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와 딸기의 개별적으로는 없었던 것이 얘를 두 개를 모았더니만 이 불꽃놀이처럼 새로운 감각이 막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지화시킨 겁니다. 이 맛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대사에서도 이 대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는 이론은 똑같이 크로스 모달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서로 교차돼 가지고 통합되는 것. 그래서 아까 치즈와 딸기, 딸기의 유기산, 그런 산미와 치즈에서 나오는 어떤 부드러움과 지방 고유의 그런 감칠맛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느낌들, 부드러움과 동물성의 그런 느낌들이 잘 어울릴 때, 그때 새로운 맛들,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맛들이 연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감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단어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콜렛이 나옵니다. 이제 콜렛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빵이 얼마나 좋은지, 너 빵을 꼭 먹어봐야 되냐? 누군가가 먹는 거를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먹지 않아도, 냄새가 아니어도, 노릇노릇 잘 익힌 색깔이 아니어도 뭐예요? 딱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분질러뜨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아삭하고 먹었을 때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갖고도, 소리를 들어봐도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도 영화 속의 대사는 뭐 이거는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냥 싹 지나가는데, 얘를 이론적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소리가 맛이 된다. 색이 맛이 된다. 이제 눈치채셨죠? 뭐죠? 눈이 감각되는데 맛을 느낀다. 입이 감각되는데 색깔이 보인다. 코가 향을 맡는데 후각이 되는데 이 청각,
귀에 소리가 울리는 듯하다. 이게 뭐죠? 멀티 센서리예요. 여러 가지가 작동이 되고 때로는 이 자극이 저 자극을 유발하는 공감각적인 그러한 이제 얘기죠. 예전에는 그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커피 공부, 와인이나 뭐 이렇게 그 향미 공부를 할 때 공감각은 칸딘스키나 이런 유명한 사람처럼 아주 예외적인 천재들이나 일부 소수에서 느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간의 하나의 본성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모든 사람들이 공감각 능력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그거의 센스, 뭐라죠? 민감한 정도는 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소리 신호, 우리가 이제 청각적 단서라고 얘기하는데 껍질이 바삭하게 부서지는 이 소리가 입맛을 돋구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바삭할 때 맛이 좋게 느껴지는 것. 아, 소리를 가지고 맛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자에다가 질소를 충진시키죠. 그래서 과자가 그 부스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고 산소에 의해서 혹은 습기에 의해서 눅눅해지지 않고 그 과자 봉지를 탁 열고 과자를 입에다가 싹 하면 바스락, 바삭 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하는 거고 그 바삭하는 소리가 우리 DNA에는 아주 먼 옛날에 단백질 원이었던 갑각류들, 응? 그거를 먹었던 그런 긍정적인 느낌이 DNA에 새겨져 있어서 소리를 가지고도 맛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우리 커피 로스팅을 할 때 1차 크락, 2차 크락이 될 때 로스팅을 계속 하다 보면 1차 크랙이 딱 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빼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커피를 오랫동안 로스팅 해보신 분들은 크랙 소리가 나면 벌써 향이 나는 것 같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것들이 동시에 작동이 돼서 대상의 정체성을 포착하려고 하는 이 능력을 멀티 센서리, 퍼셉션은 지각을 의미합니다. 또 밑에 나오는 논문들은 이 내용이 학술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다라는 의미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그 단국대 커피 하시는 분들이 실험적인 논문 훌륭하죠. 통계적인 논문 모두 다 훌륭합니다. 이 세상에 그 쉬운 논문은 없다. 근데 꼭 논문을 쓰시길 바라는데,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석사 논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감각적인 거, 정서적인 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른 대사 한번 볼까요? 안토니고는 누구냐면은, 이 영화 속에 평론가입니다. 그 사람이 점수를 잘못 주면 그 음식점은 이제 거의 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나오죠. 그 까다로운 사람이 이제 맛을 보는데 이 라따뚜이 음식을 내는 이 식당은 막 두려운 거예요. 점수를 잘못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어때요? 김치볶음밥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영화에서는. 난리가 나죠. 야, 이제 평론가가 나오고 우리 레스토랑에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김치볶음밥 갖고 되겠냐? 막 이렇게 되는데 정서를 건드리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토니고가 얘기합니다. Good food is like music. You can taste it.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음악과 같다.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맛볼 수 있는 음악. 다시 말해서 너는 네가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맛을 보았을 때 음악이 들리는 것과 같다. 어? 이제 이러한 의미예요. 의역을 하면 color, you can smell. 그리고 또 좋은 good food is color.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색깔과 같다. 뭐냐면 네가 냄새를 맡았을 때 뭔가 색을 머릿속에 표상 떠오르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멀티 센서리죠. 그래서 안토니고가 자기가 어, 이 너무나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감각적인 자극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후각과 미각만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인 시각, 예술이잖아요. 회화. 그다음에 예술의 경지인 청각, 음악이잖아요. 교향곡.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은 예술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대우를 받았는데 후각과 미각은 식욕 쪽과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어떤 뭐랄까 지성과는 거리가 먼
이런 쪽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어, 이 후각과 미각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감각에서 SSS틱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미학. 그런 얘기들까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 후각과 미각, 그 하층 감각이 고급 감각을 유발하는 것. 그러니 감각이 예술적 장르, 예술적 영역으로까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통합이 아니라 이것이 저거를 자극하고 저것이 이거를 자극하고, 그죠? 맛이 음악을, 냄새가 색깔을, 그죠? 서로 감각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 통합하는 것은 아까 뭐 했어요? 후각과 미각이 서로 작동해서 통합이 돼서 하나의 플레이버로 후각과 미각이 확 들어오는 거라면 코레스pondence는 뭐냐면은 맛이 소리를 유발시키고 음악을 유발시키고 냄새가 색을 유발하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콜텍스 대뇌 피질에서 통합되고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해서 대뇌 피질에서 포착한 이 느낌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정보와 연결시켜서 편도체에서 장기 기억 해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마에 들어가 있는 기억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왜?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그 향과 맛을 느낀 사람의 정서에 새겨졌다는 얘기란 말이죠. 오늘 그 정서를 얘기하고자 지금 이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안토니고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약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데요. Not everyone can become a great artist.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자, 이 문장은 뭐죠?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 자, 그런데 나오죠. 그러나 a great artist can come from anywhere. 그 위대한 예술가라는 사람이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그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모든 사람이 위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타고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반전이죠.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제 후천적인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요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급이잖아요. 이건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요리 모든 뭐랄까 그레이트 아티스트 모든 훌륭한 요리사 혹은 맛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데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노력을 하면 감각적으로도 그런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가소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건데 가소성은 뭐죠? 플라스틱, 이렇게 휘는 거죠. 뉴로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죠. 신경이 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앞으로 이제 커피 향미 교육을 그냥 감각에서 끝나지 않고 정서까지 갈 때 이제 뇌의 작동까지 들어가고 장기 기억까지 들어가고 정서, 이모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맛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센서를 갖고 태어나느냐가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는 그런 선천적인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소성이에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맛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면 회로가 변한다는 거예요. 신경회로의 이 변화, 이 여지가 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센서에 민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뉴로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개인차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 기반, 자꾸 자꾸 학습에 의해서 하다 보면 뇌의 연결망이 좋아져서 왜냐하면 그 뇌의 신경의 플라스티시티, 가소성 때문에
후천적으로도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냄새 맡고 묘사하고 장기 교육에 자꾸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훌륭한 센서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영화의 라스트 씬에 가면,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 이고가 김치볶음밥 같은 라따뚜이를 딱 먹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겠죠. 저 김치볶음밥 가지고 우리 레스토랑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참 이 안톤 이고의 한 이 손끝 보십시오. 얼마나 까다로워 보여요. 이게 이제 라따뚜이의 일부만 갖고 와서 입에다가 민감한 입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자, 요렇게 요까지 오는 동안에 요 영화의 요 장면에서는 뭐가 작동되고 있죠? 후각이죠. 여기 위로 올라가는 후각. 이거는 입안에서 피어나는 노즈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로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향을 느끼고 있고 입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요 대목. 향에 딱 들어왔을 때, 어? 어릴 때 느낌이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입에 싹 들어오고 와서는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안토니고의 어릴 적이에요. 어릴 적 엄마가 집에서 김치볶음밥 해준 거예요. 흔한 음식이거든요. 그쪽 니스에서는 집에서 밖에서 놀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바로 그 요리를 하셨던 어머니 그때 그 향으로 인해서 안토니고는 해마가 작동된 거예요. 장기 기억이죠. 장기 기억 속에 그 향이 라따뚜이의 향이 트리거, 신호가 돼가지고 해마의 기억을 확 끌어내서 어린 시절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루스트 피노미논이에요. 잃어버린 시간의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라따뚜이의 이 핵심되는 장면은 프루스트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프루스트 현상은 1913년, 이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모습이죠? 아까 라따뚜이를 한 모금 입에 넣고 감각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로 쫙 가서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어때요? 표정이 행복하죠. 헤더닉, 행복. 이게 뭐죠? 커피로 따지면 좋은 커피가 되는 거죠. 정서가 좋은. 저 표정은 감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억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노스텔지어죠. 그리움. 그리움 곧 정서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잃어버린 이 마르샬 프루스트죠. 음? 그 유명한 마들렌 적신차를 갖다가 딱 입에 넣는 순간에 어릴 적 고모의 방이 있는 언덕 위 하얀 집으로 쭉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소설은 1913년에 나왔는데 마르셀 프루스트가 본인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을 자기가 정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2001년에 헤르츠 박사가 이 논문은 이제 이분의 논문이 유명한데 바로 이 자기 뇌의 장기 기억과 이 대뇌피질에서 나오는 이런 후각과 미각에서 오는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다시 후각이나 혹은 미각의 플레이버에 의해서 트리거 신호가 딱 돼가지고 해마에 저장돼 있던 그 먼 옛날의 기억까지 확 가는 그 현상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서술된 요 장면을 비유를 하게 되고 요 장면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향미에서 뇌의 능력을 얘기하는 프로스트 피노미넌, 프루스트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얘기입니다. 아까 그 안토니고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자막에 나옵니다. 이 라따뚜이를 탁 먹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It takes me back to my mother's kitchen. 이렇게 나와요. 이 점점점은 빼도 한 문장이 되는 건데, back to죠. 야, 이 향이, 나의 어릴 적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그 먼 옛날에 어머니의 부엌으로 나를 이끌어주네? 그러니까 후각이 자기의 자서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의 한 장면으로 쫙 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더 멋진 얘기가 나와요. 어, 자, 이게
그 시절로 쭉 가는 거냐? 아니면 그 시절을 확 불러 내 뇌 속에서 일으키는 거냐? 소설은 그 장면으로 쫙 가지만 뇌과학자들은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확 데네피질이 해마에서 확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어떻게 이 한 입의 향 혹은 입에 들었을 때 이 플레이버 향미가 너무나 구체적인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의 라따뚜이를 하는 것을 고민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키느냐. 여기는 지금 어때요? 이성이 작동되지 않았죠. 그냥 후각과 미각이 작동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논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거나 무슨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어떤 중요한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이성적으로 로직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구구단처럼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외우는 것들은 장기 기억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끄집어 쓰는데 이런 이성의 힘이 작동되지 않고 후각이나 미각으로 입력된 것들이 정서와 매치돼서 편도체에 의해서 정서와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릴 적의 어떤 그리움, 간절함, 노스텔지와 딱 연계가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변연계 시스템이죠. 이것이 해마라고 하는 장기 기억에 들어가 버리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트리거가 되는 그 향만 하나만 딱 나오면 그 구체적인 예전의 현상들이 딱 내 머릿속에 테이블 위로 촥 이끌려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프루스트의 피노미넌, 프루스트 현상인 거고 우리가 이제 커피 향미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정서와 매치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하고 또 잊지 않는 그다음에 또 하나 커피 향 하나하나에 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담아서 해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 히포캄퍼스나 편도체, 아미그달라 같은 거의 역할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해마 장기기억, 편도체는 정서와의 연결을 시키고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전전두엽, 전두엽은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응? 예요. 다 이렇게 프루스트 피노미넌을 가지고 우리 뇌의 현상이 이미 설명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것, 아니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논문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이는 그 직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각, 후각이나 플레이버가 바로 편도체, 대뇌 피질로 가가지고 정서철이라고 하는 거, 그 맛과 향의 그리움이라든가 행복함이라든가 어릴 적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과 함께 매치돼 가지고 하나의 그 향이 뭐 예를 들어 라따뚜이의 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라따뚜이가 어머니 부엌이라고 하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막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바깥에서 확 들어가 가지고 그 순간 딱 느꼈을 때 이 아이는 아마도 그 순간에 행복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라따뚜이를 하고 있는 저 모습, 나는 너무 행복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순간 느꼈을 때 그 장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에피소드는 사건이라고 하시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 향이 하나의 사건과 연결이 돼서 해마에 기억된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것이 해마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해마라고 하는 것은, 어, 기억 속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언제 어디서라고 하는 그 경험을 매치시켜요. 그러니까 라따뚜의 향을 라따뚜의 향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얘를 더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 행복함 이거와 연결시키는 것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이 이렇게 즉각적일 수 있는 이유는 향으로 자극된 것이 바로 해마와 편도체로 가서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꾸로 특정 향이 기억 속에서 확 에피소딕한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두엽, 전전두엽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얘기를 한다고 하고 동시에 또 감성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한 이제 구조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미각, 후각, 시각에 대한 다양한 감각들이 오는 거를
모두 다 통합을 해서 얘가 향미이구나. 그다음에 또 비교하는 거죠. 전두엽이. 다 여기가 다 대뇌 피질이에요. 대뇌 피질의 앞부분 전두엽. 그다음에 우리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이 대뇌 피질의 전두엽, 전전두엽은 미각, 후각, 시각의 자극을 통합을 해서 플레이버, 향미가 어떠냐를 보는 거고 두 번째 리워드 밸류에이션, 보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얘의 가치예요. 내가 얘를 받아들여도 될까? 좋다, 좋은가, 나쁜가를 갖다가 비교해가지고, 얘가 값어치 있는, 기억할 만한 냄새인지, 얘는 악취인지,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얘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생존이나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서에 새겨서 기억을 시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커피를 마시고 즐거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이 과정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모금을 딱 마시고 좋다. 라는 기쁨. 그러다 이제 반복되면서, 이 커피를, 이 좋은 느낌을 내가 예전 어디에서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커피를 마셨을 때 이런 느낌이었지 하고 이제 기억해버리면 예컨대 에티오피아 우라가는 나의 첫사랑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즐거운 한때. 이거는 향수, 노스텔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joy, 헤도닉이죠. 쾌락이냐. 그다음에 노스텔저, 어떤 그리움이냐. 이런 정서와 연결이 될 경우에 어, 그것은 이제 주관적인 편견, 기억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가치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 가치 부여가 된 것은 해마 속에 오래도록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이, 기억, 그다음에 감정, 얘가 기억할 가치가 있느냐, 기억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얘를 평가를 해서 오랫동안 연결을 시켜서 정서에 새겨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뭐 이런 대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이 있으니까 좋은 사진은 보시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큰 대뇌의 겉면인 피질에서 정보가 처리가 되는데 우리의 후각, 미각 이것들은 다 이 대뇌 피질에서 통합을 해서 플레이버로 인식을 하게 되고 얘를 여기서 항상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얘가 바로 여기 해마로 들어가서 해마에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각, 후각, 청각이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기억시키는 이 시스템을 모두 여기 보면은 이제 편도체라든가 해마 이것까지 다 합쳐져서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모두가 다 커피 향미를 이제 기억을 시킬 때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커피를 드실 때도 기억과 많이 연결시키고 기억과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정말 기쁨인지 그리움인지를 또 한번 편도체로 하여금 연결시켜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이 향미 공부를 할 때, 또 향미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교육적 가치로는 하나의 커피를 마시고 어릴 적에 어머니의 라따뚜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옛 어느 어린 시절에 소중한 그 에피소딕 사건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커피의 향미를 묘사할 때 그 소중했던 그 상황, 이 커피는 어릴 적에 여기, 내가 이렇게, 일요일 한가한 오후에 이렇게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븐에서 구워줬던 카스테라 혹은 식빵의 느낌, 구운 빵이 떠올라 라고 한다면 엄청 훌륭한 묘사죠. 왜냐하면은 그 빵이라고 하는 브레드라고 하는 속성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으로 설명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묘사가 일반 사람들과 공감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 브레드, 뭐 시나몬 이거는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 그때 먹었던 빵, 그때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빵과 함께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뭐 시나몬의 향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미지, 각자의 추억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래 맞아 그런 부드러움 빵과 같은 커피야라고 해서
공감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대신 이제 또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자기만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사건 때문에 예를 들어 좀 날카로운 신맛도 어릴 적에 뭐 이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예컨대 호남에 사시는 분들은 홍어 삭힌 거, 그 어릴 때 그 좋은 느낌이 나와서, 야, 초산의 느낌과 아세틱한데도, 나는 이런 커피가 좋아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관적 편향성입니다. 저쪽 이제, 영남 쪽에 사시는 분은 과메기 같은 거, 와, 이 과메기의 그런 꾸덕꾸덕한 그런 촉감이 나는 좋다라고 하면은 저같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비린내가 나가지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기억을 동반을 해서 묘사하는 게 항상 공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따라서 마지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SC에도 이제 나왔죠. 어펙티브라 해서 정동평가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개인의 경험에 따른 정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밸루에이션 점수를 내주는 것과는 분리해서 메모리 이버크드 노트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그러니까 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커피에서 나오는 향이 자극한 기억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향이 바로 감각되는 것과 때 평가하는 속성들과는 분리를 해야 그래야지만 주관성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어떤 주의점을 당부하는 이야기가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영화는 이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Back to Burgundy. 이제 버건디가 이제 부르고뉴죠. 프랑스에는 커피 산지 유명한 데가 많은데, 그래도 제일 비싼 와인들이라고 하면 다 부르고뉴를 얘기합니다. 또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또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와 같은 강건한 와인들이 나오는 거고, 이 영화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와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커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그 포스터에도 나오지만 저 삼남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예요. 부르고뉴에.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그 부르고뉴의 그 유명한 그 와인을 다시 아버지 때의 그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와인 맛을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좋은 와인의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삼남매가 다 이제 순간순간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배웠던 와인의 향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영화도 물론 재밌기도 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저 포스터에 보이는 저 삼남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브라인드 테이스팅 눈을 가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속에서 나오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그 장면, 그것들이 우리 커피 공부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속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커피 테이스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께서도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걸 일단 권하고요. 아니라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린 거기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십시오. 커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실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전 또 이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Back to the Burgundy 영상에서 뵙겠습니다.